임대차 보호법이 8월 4일 날 시행이 되고 8월 말에 유권 해석이 나오자마자 돌변해서 위로금 1억 원 주지 않으면 청구권을 쓰여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왼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잘못된 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가 명도할 때처럼 명도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한 겁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에서 내가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인이고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사실상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A씨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 2월달 말이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때 입주를 하려고 했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료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예, 작년 8월 말에 임대차 보호법이 8월 4일 날 시행이 되고 8월 말에 유권 해석이 나오자마자 돌변해서 위로금 1억 원 주지 않으면 청구권을 쓰여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사를 밝혔잖아요.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느냐?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 의사를 밝힌 것들을 구두상 의사 밝힌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받거나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받거나 해갖고 이분이 그 세입자가 만기에 대해 퇴거를 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두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말에서 2월 말이니까 6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6개월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퇴거 의사를 밝힐 때는 6개월 새부터 2개월 사이, 이제 12월 12일 바뀌었는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통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8월에 구입할 때 살래요 말래요 세입자한테 물어보니까 세입자는 그래 나갈게요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1년 전에, 1년 뒤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겁니다 했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바뀌어갖고, 못 나가게 됐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 기간이 6개월의 기준점입니다. 만기 6개월보다 더 남은 상황에서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간다고 해서 구입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차, 이제 얼마 안 남았는, 그 입주 날짜가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집을 잘 구하셨어요? 물어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의사표명 당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 자, 잘 보세요.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는 것이 유권 해석인데, 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집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거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집을 판 이전 집주인은 그러니까 매도자는 실거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권한이 없어요. 그죠? 예, 얘는 실거주할 거 아니니까 실거주 하는데 집을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부권 못하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는 실거주 할 때만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자는 딴 데 이사 갈 거죠. 팔고. 그러니까 거절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매수자는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야 하지만 거절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붕 뜨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계약서부터 그 잔금 치를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엔 신구 집주인 모두 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 집주인들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니까 불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다 세금 등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화가 나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소송 가거나 할 것 같은데, 소송 가더라도 굉장히 또 길어지고요.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또 누가 보충해 줄 것이며,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연기되는 게 많아서, 원래 오래 걸리던 법원 판결이 또 상당 기간 더 늦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황이 빠진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밤잠 설칠만 하죠. 자,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기습적으로 여름 때 시행되고 나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고 그 이후에 혼란이 빠지다 보니까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그 유권 해석이 나오면 그 유권 해석을 둘러싸서 또다시 막 해석이 분분하게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졸속 입법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가이드라인마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대차 만료 이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현행 2개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10일 이후 거는 이제 2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밝힌 포기 의사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유권혜택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자, 지난해 7월 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B씨는 당시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니 만료일은 2021년 1월 말에 나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세입자도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6개월 정도 텀이 있죠? 6개월이 넘게 텀이 있죠? 그랬는데 세입자 동의한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개월이 넘어서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달이나 2달 전에 미리 또 한 번 더 물어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1월 말이니까 한 10월 말쯤에 확실히 나갈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동의했으면은 다시 번복을 못 할 텐데 그게 아니라 1월 말에 나가는 건데 1월 중순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지난번 통화해온 임대차법이 새롭게 시행됐으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이전 1에서 6개월 사이에 실거주사를 통보해야 되는데 B씨,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을 산 사람이 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쟁이 그전 6개월,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은 12건, 한 달에 2건 이 정도인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139건으로 12배 가까이가 늘은 거고요. 12배인가요? 10배.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분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더 그 분쟁이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정부의 계획대로 집값, 그 전세값이 좀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전세값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미친 듯한 전세값 폭등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로 인한 연쇄 효과가 뭐죠? 매매가가 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늘고 전세값, 매매값 늘고 임대인과 임차인 싸우고 무주택자, 유주택자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집값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집주인의 실거주에 대한 임차인의 거절 권한과 관련한 정부의 유권 해석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얘네들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정부의 유권 해석도 쟤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해석한 다음에 내놓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부의 유권 해석대로 반드시 간다는 보장도 없긴 하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한데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은 요즘 같아서는 한 1년 걸리겠다. 분쟁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얼마나 법원이 또 할 일이 많아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입주 한 해 만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참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이 급등을 했죠. 급등했기 때문에 다른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기에 나서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 못 나가 배째 이거를 그냥 억하심정이 하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가 3억인데 동네가 뭐 보통은 3억 1천, 2천이면 좀 올려주고 갈 텐데 한 5억 가 있어. 그거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버티기로 가는 거죠. 집을 비우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를 해 이유를 알아보니 전세값이 너무 올라 분당의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기존 집 매도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임대인도 마찬가지. 사정을 좀 봐줘요가 아니라 이분도 여기 들어가려고 본인 집을 팔았어. 그러면은 물러설 수가 없죠. 이게 뭐 어떻게 돼? 소송전이죠. 왜 가만 잘 돌아가던 임대차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자,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정부가 세입자 편을 들어주리란 막연한 기대 때문에 분석된다. 당연히 정부가 이런 시그널을 엄청 줬죠. 우리는 무조건 세입자 편이야. 지금 법도 그렇고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그 편을 좀 들어주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니까 한쪽에서 불만이 생기고 부작용이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껏 해야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방배동 빌라를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내주고 있던 D씨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전세 계약을 만료하기로 했습니다. 5억인데 한 6억쯤으로 해줘요 했더니 세입자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지난 7월 초. 그 이후에 법이 생겼죠. 법이 생겨서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뭐 법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임대인은 좋아 그러면 5%까지 올려달라고 했고 세입자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존의 협상 가격이 5%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5%에 사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세입자 입장은 그보다 더 싸게 들어가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세입자가 보증금 5%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못 올린다더라. 인상한 동의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싸게 그냥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C는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다 안 생겨도 될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집주인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많죠. 이를 상징한 용어가 위로금인데 집을 비워줄 테니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급한 경우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재건축 같은 데서 또 2년 실거주를 해라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고 이러니 답답하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금을 세입자는 그 사항을 알죠. 집주인은 들어와야 되는 게 확실하고 나는 청구권이라는 카드가 있고 내가 갑이네? 그러면 돈 많이 달라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법 시행 초반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위로금 액수가 최근에는 수천만 원까지 쏟았고 억 단위로 달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2천만 원이가 줬다고 하니까 참 우습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도자가 세입자를 기한 내에 내보내지 못하면 매수자에게 계약금 이상을 상환하는 특약을 거는 사례도 하나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상가 명도하듯이 이게 딱 이거예요. 그죠? 왜냐면 안 나가잖아요. 그 세입자들이. 최근 새를 낀 집을 매도한 이 씨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만기일은 2월 말까지 내보내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자고 하더라. 예. 왜냐면 매수인 입장에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건데 현 세입자가 청구권을 써버리면은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약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사로 우리는 봤지만 이게 실제로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분들, 내가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세입자가 지금 청구권을 써서 뭐 버티게 하는 분들, 뭐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세를 놓는 게 두 채가 있는데, 저는 뭐 다행히 최근에 다 뭐 5%에서 약간 낮게 인상한 것도 있고, 아예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올린 것도 있고, 뭐 그냥 했지만 보통 그 임대인들도 뭐 지금 이제 재산세니 뭐니 종부세니 뭐니 낼라 그러면은 임대차 그 보증금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모두 이해를 하는데 양쪽 다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급하게 시행한 법이다. 뭔가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청구권을 쓰게 되면서 5% 인상을 딱 막아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뭐 지금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좀 완화시켜 주든지 뭐 전격적으로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의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